자, 이제 드디어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왔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도 몇 가지라고요? 네, 두 가지입니다. 자, 기본적인 확률, 질량, 함수. 자, 이거를 가지고 푸는 문제랑 그 다음에 이것도 이항분포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 표를 가지고 일부가 이항분포로 빠지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확률 질량 함수에서 일부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규 분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봐봐,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주로 했던 게 뭡니까? 평균, 분산, 표준편차, 성질을 했었잖아. 정규분포, 그 다음에 연속확률 변수에서도 예전에는 원래 기본은 평균, 분산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과정상 수투를 배우기 전에도 확통을 하는 순서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원래 이게 적분이 들어가거든. 평균 분산이 들어가려면. 근데 적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완전 조법됐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가 남은 거예요. 정규 분포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에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정규 분포예요. 얘가 대장입니다. 대장.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확률 질량 함수부터 일단 해봅니다. 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하고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산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하고 가장 큰 차이점. 이산확률은 주사위처럼 딱딱딱 나오는. 네, 이산확률 변수는 우리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네,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냥 끊어지지 않고 그냥 쭉 연결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컷. 영상 이거 이대로 나가면 중간에 일시적인 되는 줄 알고 화면 터치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럴 것 같은데. 아, 쌤 커트하시고 담배 한번 태우시고 오시죠. 머리 태우시고 오신 거 아니야? 한 번 더 태우시면. 는 확률, 질량, 함수. 자, 일단 얘부터 해봅시다. 얘부터. 자,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로 할 거야. 함수로. y는 fx. 자,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표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fx는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구간을 A에서부터 B까지. 자, 이렇게 구간을 잡아주면 우리 확률 분포표랑 똑같습니다. 뭐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하면 뭐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얘는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이렇게 구간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구간 A에서부터 확률 변수 X가 B까지일 때, 일단 B까지일 때 이제 이거에 대한 성질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확률 질량 함수 fx는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얘는 확률이야. 야, 확률이 음수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쵸? 확률이 0일 순 있지만 음수일 순 없잖아.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요, 정해진 구간에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는 적분 표현은 안 씁니다. 교과서에서도 안 써요. 근데 우리가 즉흥적으로 받아들이기 좋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얘가 뭡니까? 면적이죠. A에서 B까지의 이거의 전체 면적이 우리 이산항률 분포에서의 합이 1인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의 면적은 1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얘 가지고 뭘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알고 싶어. 이거의 확률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딱 찍어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딱 찍을 수가 없어. 일단은 자체가 연속확률 변수는 무한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해서 면적을 표현할 겁니다. 즉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만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얘가 우리는 P의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면적이라고 표현을 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단원에서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뭐 합이 1이다 이거랑 그 다음에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하는 거, 딱 요거 두 가지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족밥이에요. 얘는.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일단 자, 확률 밀도함수로 가능한 것을 고르랍니다. 그러면 확률 밀도함수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방금 얘기한 거죠. 뭐라 그랬어? 일단 첫 번째. 정해진 구간에서 얘는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 다음에 정해진 구간에서 얘의 면적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얘네 두 가지를 만족하면 확률 밀도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예요, 얘는? 1번 그림은 2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구간이 뭐예요? 0부터 2분의 3까지네. 그럼 일단 0부터 2분의 3까지 양수인 건 일단 확인이 됐죠? 양수인 거 확인됐고 이제 이거의 면적이 1이 나오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죠. 근데 얘가 뭡니까? 0 대입하면 이만큼이 1이야. 그 다음에 2분의 3 대입하면 뭐예요? 4분의 1이죠. 그럼 이만큼은 4분의 1이야. 그럼 이거의 면적이 뭐예요? 4분의 5. 위아래 더한 게 4분의 5고 높이가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해야 되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1이 안 나와. 그래서 1번은 탈락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단 그림을 그려서 양수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면적이 1 나오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가 저렇게 돼 있답니다. 함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얘는 a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성질을 써서 하라는 거야? 얘는? 넓이. 네, 넓이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생겼죠? 일단 음수면 안 되잖아. 그러면 0부터 2까지예요. 자, 이만큼의 면적이 무조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0 대입하면 얘는 2a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얘는 4a고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밑변 2.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6a. 얘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됐죠? 예.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x가 취하는 범위가 이거고 이거일 때 k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1에서 k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2에서 얘는 0이야. 음수야.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거의 면적이 1이다. 그럼 k는 뭐예요? k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족밥이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자 0부터 2까지 정의된 연속함수 x의 확률 밀도함수가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일단 x절편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v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0 대입하면 얘는 a가 되고요. 그럼 일단 a 값부터 구하셔야 되겠네. 자 a 값이 뭐예요? 2a의 방은이니까 a죠. 그게 면적이 1이어야 되니까 결국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2분의 1 2분의 1이면 여기겠죠? 2분의 1에서부터 3분의 4까지 3분의 4니까 1을 살짝 넘겠네요.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란 얘기는 결국 면적을 구해라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게 봐봐 우리가 적분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다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직선 아니면 우리가 면적 구하려면 적분을 써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적분을 안 쓰는 조건으로 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 직선이라 그래서 족밥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그냥 적분으로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적분이 더 편할 수도 있어. 적분 편하게 쓰시면. 그래서 뭐 넓이를 적분으로 구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다각형으로 구하시는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너무나도 쉬운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되죠. 예. 안 해도 되죠. 족밥. 다 할 수 있겠죠. 예. 네, 얘도 일단 A 값 먼저 구하시고요. 넓이로 A 값 구하시고 그 다음에 뭐 구해주시고 합이고요. 이것도 그냥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순서를 잘못했네. 여기 왜 정규분포가 있죠? 술. 여기 정규분포 안 들어갔는데 저. X. 잘못 넣어놨네요. 이건 일단 킵해두세요. 정규분포 배우고 나서 하면 돼요.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62번이요? 네. 자, 얘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8까지고요. x의 확률 밀도 함수 fx 그래프는 직선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봅시다. 자, 0부터 8까지인데 얘는 4에 대해서 대칭이랍니다. 그럼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그려보세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대칭.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2부터 4까지 자, 2부터 4까지의 확률 이거와 6부터 8까지의 면적 비가 3대 4랍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2부터 6까지 얘가 6이죠? 2부터 6까지를 구해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거를 우리가 함수식을 모르잖아. 근데 내가 2부터 6까지를 구해야 되잖아. 이거는 마치 우리가 적분해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면적 비교하는 거. 자, 지금 보시면 노란색 부분의 면적을 A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도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의 면적을 B라고 하면 그러면 얘도 B가 되겠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2a 플러스 2b는 뭐가 나와야 돼? 1. 얘는 1 나와야 돼. 즉 a 플러스 b의 면적이 2분의 1이야. 그리고 함수식을 알려줬죠. 식 하나 알려줬죠. 3a는 뭐를 만족한대? 4b를 만족한대잖아. 그쵸? 그냥 3배 때리세요. 3a 플러스 3b가 2분의 3이야. 그럼 얘가 4b니까 뭐야? 7b죠? 7b가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b는 1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아이씨 어차피 a 구하는 건데 그냥 4배에서 바로 구할걸. 아이 몰라 뭐 구했으니까 b가 이거래. 그럼 a는 뭐예요? a는 14분의 7 마이너스 14분의 3이니까 14분의 4 즉 7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면적이 7분의 2라고. 그럼 2부터 6까지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2a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7분의 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 봐야 이 정도 난이도라고. 할만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얼핏 보면 틀려요. 이렇게. 이거 얼핏 보면 틀려요. 자, 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P의 X에서부터 3까지가 A의 3-X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고. 이거 확률 밀도 함수 아니야. X부터 3까지의 면적이 이 함수를 따른다라는 거지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아니야.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A 값을 구하려면 우리 뭐 하셔야 돼요? A 값을 구하려면. 일단은 전체 구간이 0부터 3까지니까 그러면 0부터 3까지는 일단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변수 X가 여기 변수 X거든?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 뭐야? 3A야. 얘가 1이란 얘기야. 즉 A는 3분의 1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나한테 X부터 3까지의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알려준 거야.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0부터 A까지. 근데 A는 우리가 구했죠. 3분의 1이라고? 그럼 0부터 3분의 1까지 3이 전체고 자 이만큼의 면적을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내가 함수식은 몰라도 알고 있는 게 뭐야? X부터 끝까지의 식은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3분의 8 그러면 9분의 8 이렇게 되겠죠. 한마디로 여기의 면적이 9분의 8이라고는 안다고. 그러면 전체 면적은 1이니까 여기 면적은 9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4점짜리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족밥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여기부터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는 니네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규분포는 문제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그냥 정규분포인 거야. 얘는. 대신 니네가 정규분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모든 문제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봐봐. 정규분포는요. 첫 번째 확률 구하기.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 구하기.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항 분포의 정규분포.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까지가 통계고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이거든. 근데 통계적 추정에 나오는 정규분포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정규분포 재료에다가 그냥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네 번째가 통계적 추정입니다. 통계적 추정의 정규분포예요. 이렇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래서 내가 자 정규분포가 몇 가지야 라고 말하면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각각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풀이 방법도 모두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규분포 문제는 일단 우리가 푸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기본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정규분포가 뭐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정규분포는 뭐냐 하면 일단 정규분포는 확률, 연속 확률 변수에서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확률 밀도 함수 fx로 표현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fx가 좀 특이하게 생긴 거야. 이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루트에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시그마 제곱에 x-m의 전체 제곱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일단 생긴 것 자체가 극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확률 밀도 함수들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 함수식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거든.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정규분포가 왜 중요하냐 하면 봐봐. 통계라는 것 자체가 통계학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경험을 토대로 뭔가 쌓은 지식이거든. 봐봐. 내가 어떠한 주제로 근데 이 말은 참 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충분히 많은 수학에 충분히 많은이란 이런 주관적 말이 들어가면 원래 안 되는 건데 통계에선 들어갑니다. 충분히 많은 모집단에서 내가 어떠한 형태의 사건을 모으잖아.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모입니다. 어떠한 주제로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여요. 이게 세상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분포라는 학문이 따로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깊이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자, 니네 시험 점수를 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해보잖아.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완벽한 정규분포는 아니지만 거의 정규분포 형태로 이런 형태를 띄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별로 안 신기해요. 0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따라요. 그러니까 정규분포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평균 m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식을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여기에서 2라는 거 있죠. 이거는 미적분에서 나오는 건데 얘는 자연상수라고 우리가 쓰는 이과들이 쓰는 있어요. 미지수가. 미지수가 아니라 상수가.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냐 하면 2.7 땡땡땡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일단 2는 한 2.7 정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해봅시다. 보세요. 자, x에다가 m을 대입해봐. x에다 m 대입하면 뭐가 돼요? m 대입하면 m이 평균이잖아. m 대입하면 이거 싹 다 사라지죠. 0이죠. 그럼 2의 0승이니까 1이지. 결국 누구만 남아? 얘만 남아. 그쵸? 얘가 루트의 2파이의 시그마분의 1. 이거 시그마가 뭔지 알죠?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봐봐. 얘가 1보다 큰 수야. 근데 마이너스 승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키워나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점점점 줄어요. 즉 m일 때 얘가 뭐냐 하면 얘가 최대값이야. 얘가 최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좀 어렵긴 한데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봐. fx를. 그러면 봐봐. 얘가 커지지. 얘가 커지잖아. 근데 마이너스 승이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얘가 0으로 가. 지금 이게 곱하기 관계잖아. 근데 오른쪽 식이 0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얘는 0으로 다가가는 거지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야. 2분의 1의 x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뭐야? 0으로 다가가지만 실제로 0은 아니잖아. 그쵸? 얘는 0으로 다가간다야. 마찬가지로 이 식 자체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의 fx로 가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제곱이네? 그냥 큰 수 맞잖아. 부호가 상관이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다가갑니다. 이거를 해보시면서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fx는 f의 마이너스 x와 똑같습니다. 왜? 제곱이니까. 그쵸? 플러스 x나 마이너스 x나 똑같아요. 안 똑같지. 죄송합니다. 저거에 대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f의 x 플러스 m과 f의 x 마이너스 m이 미안해요. m 플러스 x랑 m 마이너스 x랑 똑같습니다. 즉 m에 대해서 대칭 관계예요. 됐어요? 자, 이 말을 종합을 해보면 정규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축에 근접했다가 m에서 최대값을 찍고 m에 대한 대칭이면서 무한대로 갈수록 x축과 다시 한번 점근선을 이런 식으로 이뤄요. 그래서 자, 정규 분포는 첫 번째, 일단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정의가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약간 어거지스럽긴 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를 정의한 게 일단 전체 확률 1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기본적인 확률 밀도 함수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서 1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특정 부분의 확률을 알고 싶으면, 즉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면적을 알고 싶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를 가지고 면적을 구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얘는 m에 대해서 대칭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대칭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 면적이 1이에요. 그러면 여기 반타자, 자, 이만큼의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 반타자, 자, 이쪽의 면적도 2분의 1이 돼서 확률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즉 x가 m보다 작거나 같거나 확률 변수 x가 m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2분의 1로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궁금한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거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이제 이런 거시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적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하라는 면적은 무조건 뭐여야 돼? 다각형이어야 돼. 근데 얘는 곡선이잖아. 그러면 나한테 뭐야? 이거를 인테그랄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내가 적분을 알아도 구할 수 있는 식이 아니지. 야, 이거 어떻게 적분해? 먹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면적을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마지막입니다. 얘가. 우리 수원책 맨 뒤에 뭐가 있었어요? 수원책 맨 뒤에. 수원책 맨 뒷장. 맨 뒷장에 뭐가 있었어요?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었잖아. 이것도 왜 그랬어? 우리가 로그 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로그 2의 35의 값을 알고 싶어. 내가 이걸 아나? 모르잖아. 그래서 이걸 상용 로그 표를 봐야 돼. 근데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아니 미수가 엄청 다양한데 그거의 값을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상용 로그 표에는 뭐가 나와 있어? 미수가 10 이내밖에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수가 10이 아닌데 이거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얘를 미수를 10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얘를 우리가 로그 2 분의 로그 2의 30, 아니, 2가 왜 들어가? 로그의 35 이렇게 밑변환을 해서 로그 2를 상용 로그표에서 찾고 로그 35를 상용 로그표에서 찾을 수 있었단 말이야. 즉 상용 로그표에서 우리에게 값을 알려준다고. 우리가 구할 수 없다며. 그래서 확률 분포, 정규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얘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면적을 네가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알려준 값 가지고 구해봐. 이게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주로 할 내용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비슷합니다. 다 알려줄 순 없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상용 로그. 이게 상용 로그가 뜻이 뭐예요? 상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로그라고 그래서 상용 로그예요. 그럼 표준 정규 분포 표야. 얘는 뭐겠어? 얘가 표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야.
뒤에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자, 여기는 일단 기본에 대한 내용이니까 봅시다. 자, 다음은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래요.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랍니다. 1번.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당연하죠. 전체 구간은 1이니까. 직선 M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죠? M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평균 M이 일정하고 표준 편차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곡선이 낮아지면서 옆으로 퍼진다. 자, 이거는 말뜻을 잘 보세요. 잘 봐. 이거의 면적이 1인 거는 당연한 거야. 이건 변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밑으로 낮추잖아. 근데 면적은 1이어야 되잖아. 근데 최대값을 낮추면 양쪽이 어떻게 되겠어? 뚱뚱해지겠지. 그쵸? 얘를 최대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얇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물어보는 거야. 평균 M이 일정하대. 자, 얘가 평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평균 M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의 값을 키웠어. 표준 편차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키우게 되면 얘가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그쵸? 값이 작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작아졌으니까. 네, 얘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곡선이 낮아지면서 옆으로 퍼진다. 맞죠? 그쵸? 4번. x가 m일 때 최소값 이거를 가지면 x축이 정근선이다. 뭔 개소리야.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이죠. 표준 편차 시그마가 일정할 때. 자, 이번엔 얘가 일정한 거야, 얘가. 자, 얘가 일정하고 평균 m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변하지만 곡선의 모형은 일정하다. 맞죠? 왜냐하면 정규분포는 뭐라 그랬어요? m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를 움직여. 얘를 움직이면 야, 표준 편차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3포도라 그랬지. 아, 맨 처음에 3포도가 뭐라 그랬어요? 흐트러진 정도라 그랬잖아. 즉 m을 기준으로 애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흐트러지는 정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여기만 움직일 거야. 그럼 대칭축만 변하고 모양은 일정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건 내신용 문제라 뭐 그렇습니다. 야, 한 문제 나왔어? 네? 아니 365번. 아니요. 두 문제죠. 뭔 소리야? 여기까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이씨. 됐어. 됐어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이제 기본적인 거. 자, 다시 정리합시다. 다시. 자, 우리가 정규분포는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쵸? 이항분포도 우리가 직접 평균 분산을 구할 수가 없잖아. 왜? 식이 뭐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항분포도 우리 풀 때 어떻게 표시했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MP를 따른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쵸? 자, 정규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분포도 우리가 얘를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정규분포의 x가 확률 변수의 x가 정규분포 평균의 분산 이거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정규분포 문제는 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정규분포 평균 분산을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부터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이거를 따른답니다. 그랬을 때 n-시그마 2배의 시그마부터 n 플러스 2배의 시그마가 0.9544를 네, 이거래. 자, 그러면 이거 표시 좀 해보세요. 표시 좀. 자, n-2 시그마예요. 그러면 n-2 시그마니까 한 이 정도? 요 정도? n-2 시그마. 이거 그렇게. 그 다음에 n 플러스 2 시그마면 얘는 뭐라 그랬어? 서로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m을 기준으로. 그러면 n 플러스 2 시그마면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요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만큼의 면적을 알려줬어. 0.9544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규분포의 무슨 특징을 알고 있어요?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한마디로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은 뭐예요?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 가지고 여기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면적을. 그럼 여기 면적은 뭐가 돼요? 0.477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반띵하면. 아, 네. 그쵸?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1번. 1번은 뭐예요? 이거네. n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뭐예요? 0.4772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쟤는 어디 구하라는 거야? n-2 시그마 이거보다 확률 변수 x가 뭐인 거? 크거나 같은 거. 그럼 여기부터 전부를 구하라는 거야. 전부를. 그럼 이거 전부를 어떻게 구하냐? 아까 성질 중에 자, 일단 여기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면적이 0.477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절반의 면적은 뭐라 그랬어? 네, 0.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이거 전체의 면적은 뭐예요? 두 개 더해서 0.9772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파리. 자, 그 다음에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저거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얘가 최대가 되게 하는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x가 정규분포 20의 4의 제곱을 따른답니다. 그러면 자, 얘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평균이 뭐야? 평균이 20이야. 딱 여기까지만 표시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최대가 된대, 얘가. 자, 이거는 그림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x가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같다라는 거야. 봐봐.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야. 근데 a하고 a 플러스 2는 2 차이잖아. 2 차이. 그쵸? 그럼 얘는 어디 있으면 가장 크겠어요? 2 차이 나면서 양쪽 이쪽 양쪽 끝에 합이 최대가 되려면 어디겠어? 그렇지. 19에서부터 21까지 이만큼의 면적과 이만큼의 면적의 합이 가장 크겠지.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이거를 따를 때 자, 얘도 x가 정규 분포 4의 2의 제곱을 따른답니다. 그러면 평균이 4가 되고 표준 편차가 뭐 저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자, 2부터 6까지야. 2부터 6까지. 자, 2부터 6까지면 대칭 관계니까 여기겠죠? 2부터 6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의 면적. 자, 여기의 면적을 P1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부터 8까지. 4부터 8까지니까 뭐 한 이 정도?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만큼의 면적이 P2.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6부터 8까지의 면적을 표현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설계됩니까, 일단? 예. 설계되죠. 자, 일단 여기 반쪽짜리의 면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네, 2분의 1의 P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전체의 면적이 P2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6부터 8까지는 뭐가 됩니까? P2에서 2분의 1의 P1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 구하기, 점수 구하기 뭐 이런 게 나오는데